거기에 따르면은 이제 은퇴 후에 부부 월 평균 적정 생활비가 324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연금 준비는 최대한 빨리 좀 시작하셔야 된다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퇴직금 관리, 다양한 퇴직금이 있죠. 국민연금도 있고 개인연금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고 이런데 이런 퇴직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쪽만 전문적으로 하신 분을 한번 이제 모시게 되었습니다.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의 이재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신한 패스파인더라는 곳이 뭐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곳인가 보죠?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7월 22일에 런칭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신한은행과 신한투자증권 전문가 88명이 이제 모여서 팀 기반의 이제 컨설팅 해드리는 이제 팀이고요. 전문가 그룹이고 저희가 이제 뭐 기존에는 전문가 서비스라고 하면은 부동산이랑 세무랑 이런 쪽으로 이제 국한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부동산 세무뿐만 아니라 뭐 투자 전략, 그다음에 이제 뭐 유언 대응 신탁 등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그 분야에 대해서 팀 기반으로 좀 컨설팅 해드리는 전문가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이재용 전문위원께서는 그러면 이제 퇴직연금이나 연금자산 운용. 네, 저도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패스파인더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전체적인 부분 다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퇴직연금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퇴직연금 이거 왜 해야 합니까? 일단 제가 그 노후 준비 필요성을 좀 먼저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네. 똥이님 같은 경우는 혹시 은퇴하게 되시면은 한 달에 생활비가 어느 정도 좀 필요할 것 같으세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필요하실 것 같은지. 네.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푸성기만 먹으면은 작게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냥 돈 1,000만 원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돈 1,000만 원은 엄청 크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크게 말씀하시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제 조금 그렇게 현재는 제가 사회 활동 그렇게 많이 뭐 각동님처럼 많이 하진 않지만 이제 저는 이제 적어도 이제 300만 원. 네. 뭐 여유 있게 좀 어느 정도 좀 이제 여유 있게 생활한다면 400만 원 정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땀. 뭐 정확히 이제 얼마 정도 이제가 필요한지는 뭐 각자 뭐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저희가 2023년에 통계청이 가계금융복지조사라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은 이제 은퇴 후에 부부 월 평균 적정 생활비가 324만 원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좀 작은. 근데 또 최소 생활비는 231만 원이거든요. 231만 원. 그 최소한 생활하기 위해서는 231만 원이 필요하고 적정 생활하기 위해서는 324만 원인데 사실 이제 각동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은퇴하고 나서 바로 이제 금액을 줄이긴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이제 은퇴했을 때는 그래도 이제 계속 사람들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긴 해야 되겠지만 통계청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324만 원으로 나오고요. 갑자기 저는 이거 듣고. 그리고 이제 해당 조사에서 또 생각할 부분이 이제 은퇴 전 가구의 이제 예상 은퇴 연령이 68.1세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조사에 따르면은 실제 은퇴 연령은 62.7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보통은 이제 은퇴를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은퇴 노후 생활을 이제 편하게 즐겨야 되는데 아무래도 노후 자금이 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또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실제 은퇴 연령은 60세가 좀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고려하면은 은퇴 기간은 적어도 한 30년 정도. 요즘에 이제 뭐 기대수명이 한 80대 중반 정도 되니까 30년 가까이는 은퇴기간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생활비 부담에 대해서 또 조사하는 자료가 있는데 은퇴 가구의 생활비 부담에 있어서 여유가 있다라든지 아니 충분히 여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매우 부족하다라든지 부족하다라고 이제 응답한 비율은 이제 60% 가까이 되거든요. 그 조사에서 보듯이 이제 그만큼 많은 은퇴 가구들이 노후 준비가 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만큼 이제 생활비 좀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적정 그 생활비를 아까 전에 이제 현재 물가 기준 324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만약에 뭐 미래에 수령했을 때는 얼마 정도 필요한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324만 원은 또 미래 기준으로 보면 324만 원보다 또 물가 상승률 더 올라갈 거니까 저희가 이제 그 최근 10년간의 국내 연평균 물가 상승률 1.72% 정도 수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물가 상승률이 한 2%로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물가 기준의 324만 원은 10년 후에는 395만 원, 그리고 20년 후에는 481만 원, 그리고 30년 후에는 587만 원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각동이님께서 그래서 뭐 10년 뒤에 은퇴를 한다고 하시면은
그때 적정 생활을 유지하려면 이제 395만 원이 좀 필요하신 거죠. 네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적정 생활비가 395만 원인데 물가는 또 계속 이제 올라가잖아요. 네. 물가는 또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 30년 동안 수령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럼 받는 금액도 매년 2%씩 늘어나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만약 연으로 해서 이제 6%로 운용했을 때는 이제 10년 후에는 8억 4천만 원이 필요하고요. 그 적정 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20년 후에는 10억 2천만 원. 그리고 30년 후에는 또 12억 4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야, 그럼 집 빼고 이거 준비되신 분들 생각보다 많지는 않겠네, 한국에서는요? 네, 그렇죠. 이제 10년 후, 당장 10년 후에 8억 있어야 된다고 하면 좀 모으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30년 후에 12억 4천만 원이면 좀 더 좀 수월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뭐, 네. 네, 쉽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연금 준비는 최대한 빨리 좀 시작하셔야 된다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수익률도 좀 중요한데요. 아까 전에 제가 연 6%로 이제 운용했을 때는 이제 10년 후에 8억 4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만약에 연 2%로 운용하게 되면은 8억 4천만 원이 아니고 14억 1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네, 이제 뭐 68%나 더 많이 필요한 거고 만약에 연 10%로 운용하게 되면은 8억 4천만 원이 아니고 이제 5억 6천만 원만 있으면 되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뭐 34%좀 줄어들기 때문에 연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기간을 좀 길게 잡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운용 수익도 좀 최대한 관심을 갖고 좀 네.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연금 계좌라면 우리가 보통 ISA, IRP 뭐 그걸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또 있나요? 연금 상품이라고 이제 크게 제일 큰 이제 범위가 연금 상품인데 연금 상품은 이제 세제 적격 상품과 세제 비적격 상품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세제 적격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납입할 때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 상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세제 비적격 상품 같은 경우는 납입할 때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데 이제 월 150만 원 이내로 5년 이상 납입하고 또 10년 이상 유지를 하는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은 비과세 혜택을 준 상품입니다. 네. 이제 각도님 잘 아실 텐데 뭐 연금보험이라든지 종신보험 같은 보험 상품이 이제 세제 비적격 상품이고요. 그 세제 적격 상품 안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금 계좌가 있는데 그 연금 계좌 안에는 그 연금저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퇴직연금 IRP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연금 상품 중에 비적격인데 연금 세제 혜택을 주는 건 이제 보험 쪽이 있고 네, 맞습니다. 네. 이쪽에서 이제 상품 그 총 연금 상품 중에 상품으로 구성된 게 있는데 그 상품으로 구성된 게 IRP, ISA 뭐 이런 게 있다. IRP랑 이제 그 연금저축. 연금저축. 네, 이렇게 보시면 요즘도 네. 옛날에는 연금저축을 많이 했는데 요즘도 연금저축 하나요? 최근에 이제 그 금융사들이 IRP를 좀 적극적으로 마케팅하긴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연금저축이 뭐 중도 인출이라든지 뭐 담보대출이라든지 또 이제 뭐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 또 연금저축도 다시 또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연금저축하고 ISA하고 어떻게 달라요?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연금 계좌이고 말씀만 드린 대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인데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600만 원 주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최대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입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ISA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가 아니고 이제 납입하시는 금액에 대해서 나중에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ISA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연금이랑은 좀 관련이 없는 상품이고 이제 중기적인 자금 마련하기에 적합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게 틀려요? 세제 혜택이 지금 연금저축은 지금도 가입 가능한 건가요? 네, 가입 가능하고요. 이제 연금저축이 이제 은행에서 가입하는 예전에 이제 연금저축 신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 보험이 있는데 현재는 연금저축 신탁은 가입이 안 되고 연금저축 펀드랑 연금저축 보험은 현재도 이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펀드는 그럼 어디서 가입할 수 있어요? 연금저축 펀드는 은행에서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이제 그 보험 증권사라든지 이제 운용사에서도 이제 가입이 좀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네. 개인 연금 펀드 이렇게 나오는 개념의 상품이 바로 그쵸. 그건가 보네요. 네, 그래서 현재 연금저축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저축 펀드 상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야, 그러면 그게 패시브도 있고 액티브도 있고 그러겠네요. 네, 맞습니다. 안에는 이제 뭐 다양한 상품을 구성이 가능한데 2017년 이후에는 이제 그 ETF도 좀 투자가 가능해져가지고 현재는 다양한 상품으로 좀 운영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주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네. 운용사나 이런 데다 맡겨놓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운용사에다가 이제 자산 배분 이런 거 맡겨놓는 TDF나 TRF라는 상품도 있고요. 아니면은 본인이 직접 ETF를 직접 거의 매매를 하실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뭐 다양한 방법으로 좀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퇴직 쪽은 아주 긴 시각으로 하라라는 말씀드리고 의외로 근데 아주 긴 시각으로 하니까 결과치가 네. 더 좋은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월급쟁이는 일반적인 투자 계정을 여는 것보다는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이 세제 혜택이 있는 것부터 먼저 채워놓고 그 다음에 네. 이게 차고 넘치면
일반 운용 쪽으로 넘어가는 게 맞겠죠? 네, 이게 그 연금 계좌에 대해서는 최대 900만 원까지. 아까 연금저축은 제가 600만 원 말씀드렸는데 IRP 같은 경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공제율이 다르긴 한데 이제 뭐 소득이 이제 5,500이 안 되시는 분, 근로소득이 5,500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공제율이 이제 16.5%라서 그분들 같은 경우 900만 원 꽉 채우시면은 이제 내년에 연말정산 하실 때 150만 원 정도 가까이로 돌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에서 퇴직연금 사이즈가 금방금방 쭉쭉 늘어나나요? 사실 월급쟁이들은 이거 거의 의무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퇴직연금은 이제 그 법적으로 이제 뭐 일정 그 사업장 이상 되면은 이제 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뭐 DB형, DC형 들어보셨을 텐데 네네. DB형은 이제 확정 급여형이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받는 금액이 정해지는 거고 회사에서 책임져가지고 내가 줄 만큼 그쵸. 주겠다는 게 네, 운영에 대한 책임은 이제 회사에 지는 거고 네네. 나중에 근로자가 받는 금액은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네네. 근데 DC형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직접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이제 매달 이제 적립을 해주고 이제 근로자가 그 적립금을 받아서 이제 본인이 이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네네. 네, 따라서 본인이 운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도 네. 나중에 받는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DC형으로 받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운영에 적극적으로 좀 관여를 하셔가지고 좀 관심 갖고 운영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운용의 적절성을 네. 어디에 첫 번째로 포커스를 두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보험사를 보면 무조건 보험 들으라 그랬는데 난 진짜 한국 보험 나 들은 거 보고 너무 경악을 했는데 수익률이 없어. 네. 그것도 변액연금이거든요. 네. 이렇게 운용자들이 이렇게 네. 운용을 못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운용을 못하던데요. 과거에 이제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업비나 이런 부분이 좀 차감되는 게 컸는데 최근에는 좀 그 뭐 사업비가 좀 줄어들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저희가 연금을 그냥 관리 안 하고 그냥 뒀을 때는 뭐 물가 상승률도 좀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연금을 따로 가지고는 계신데 따로 이제 살펴보지 않으신 분들은 뭐 본인의 연금 상품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예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예금 금리가 높았으면 상관이 없지만 예금 금리가 네. 높지 않으면은 이 지금 그 편안한 월 지급을 받기 위한 거가 좀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그 물가 상승률 감안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예금에 넣었을 때는 수익률이 한 1, 2% 정도도 아마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적극적으로 투자하실 필요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연금 상품이 좀 장기로 하는 상품이잖아요. 장기로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주식 자산 같은 경우에도 좀 투자하는 것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올해 한국에 하신 분들은 지금 이 얘기 들으면은 폭발할 네. 거고 미국 네. 주식 하신 분은 그렇지 내 노후가 너무 좋아졌지. 네. 지금 미국 지금 401k 하신 분들은 너무 행복하죠. 그 서비스 지표가 너무 잘 나와.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제가 보기엔 퇴직연금하고 관련이 있어요. 미국의 서비스 지표 높게 나오는 건 뭐 네. 지금 넣고 있었던 주식 자산이 너무 많이 늘어났으니까. 네. 지금 3년 전에 비해서 거의 웬만해서 지수 투자만 했어도 한 60~70% 수익이 났기 때문에 네.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 거지. 3년 만에 네. 막 거의 더블 느낌이 나니 이거 완전 부자 된 거거든. 지금. 네, 맞습니다. 그 방금 이제 각동님께 401k를 언급해 주셨는데 네. 저희가 이제 퇴직연금 상품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TDF 상품이거든요. 네. 이제 미국의 이제 퇴직연금 이제 401k 가입자 중에서 이제 TDF에 투자한 비율이 이제 68% 정도 되고요. 2022년 말 기준으로 자산 비중으로 보게 되면은 올해 기준 한 42% 정도 된다고 합니다. TDF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TDF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TDF란 이제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용어에서 보듯이 이제 특정 시점을 타겟으로 좀 운영하는 상품입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데이트는 시점, 즉 이제 예상 은퇴 시점을 이제 의미를 하거든요. 이 시점을 나타내는 숫자를 이제 빈티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빈티지 많이 들어보셨죠? 와인에서 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와인에서는 이제 빈티지를 와인의 생산 연도로 좀 쓰잖아요. 하지만 이제 TDF에서는 이제 상품을 설계할 때 고려하는 이제 은퇴 시점을 좀 의미를 합니다. 네. 만약에 TDF 상품명이 이제 2055라고 돼 있으면은 네네. 이제 2055년에 이제 은퇴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설계된 상품이라는 저 의미이고요. 이제 TDF 상품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주식과 채권의 비율이 자동으로 조절이 되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주식의 비중이 높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채권의 비중이 높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으로 자산 배분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은퇴 연령 은퇴가 10년밖에 안 남았어. 빈티지가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네. 근데 자산은 부족해.
그러면 그럴 때도 채권을 많이 넣어줘요? 네, 그거는 빈티지는 본인이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10년 후에 은퇴한다고 하면은 사실 그분에게 적합한 설계된 상품은 이제 2035 빈티지인 거잖아요. 네네네. 네, 하지만 이제 2035 빈티지 같은 경우는 2035년이 되면은 대부분 다 채권을 운영하게 되고 현재 시점에서도 채권은 이제 주식보다는 채권의 비중이 좀 더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준비가 잘 안 되는 사람은 TDF 넣으면 돈이 모자라겠네. 네, 그런 경우는 이제 TDF를 좀 높은 빈티지를 고르시면 됩니다. 본인이 이제 2035년에 은퇴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내 나이값 넣고 네. 빈티지 넣으면 알아서 다 운영해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내가 좀 공격적으로 운영하고 싶은 네. 그 연수를 조금 길게 넣어주고 네. 그 TDF 내가 그냥 값을 넣어줘야 되는 거네요. 값을 넣기보다는 이제 본인에게 본인이 원하는 빈티지를 골라서 가입을 하는 건데 네. 제가 만약 2035년에 은퇴를 하더라도 전 2035 빈티지를 안 고르고 이제 2055를 고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근데 네. 저 같은 경우 만약에 네. 지금 내가 주식에서 다 날렸어. 네. 그래서 이제 돈이 하나도 없어. 네. 35년부터 은퇴 비용을 받아야 될 것 같아. 10년밖에 없는데 넣을 네. 돈은 얼마 없어.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얘가 막 네. 알아서 공격적으로 막 운영을 잘해주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이제 알아서 운영해주진 않는데 이제 뭐 이제 2035 빈티지는 그렇고요. 이제 높은 빈티지 같은 경우는 주식 비중이 이제 205 빈티지 같은 경우는 현재 주식 비중이 80%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자산을 이제 주식으로 운영하면서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거네. 빈티지가 네. 오래 나오면은 약간 뭐 시간이 많으니까 젊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서 네, 맞습니다.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로 주식을 조금 많이 넣고 TDF라는 게 네. 연수가 짧으면 이 사람 늙은 사람이니 네.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되니까 네. 채권 비중을 많이 넣고 하는 게 그쵸. 최근 TDF 한국에서 운영되는 거의 컨셉이다. 네, 그렇게 맞습니다.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TDF는 네. 이제 그런 컨셉이고 네. 이제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빈티지를 고를 수 있다. 네,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상품이 이제 TRF 상품인데요. 네. 이제 TDF가 이제 은퇴 시점을 타겟으로 운용이 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상품이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TRF는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리밸런싱을 통해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일정하게 계속 유지시켜주는 상품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리스크 위험 수준을 타겟으로 운영이 되는 상품인데 이게 매일매일 리밸런싱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TRF 7030이라는 상품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앞에 두 자리는 주식의 비중, 뒤에 두 자리는 채권의 비중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7030으로 이제 7030이라는 상품에 투자를 했는데 만약 주식이 많이 올라서 주식 비중이 많이 높아졌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70%까지만 이제 주식을 남기고 나머지는 이제 파는 거죠. 팔아서 이제 채권에 투자를 하는 거죠. TDF 상품 같은 경우는 평균 이제 5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수익률이 33% 정도 되고요. 네, 최고 수익률은 69% 정도, 최저 수익률은 한 8% 정도 됩니다. 5년 누적으로. 그렇죠. 네네. 최고랑 최저 이렇게 차이 나는 거는 네. 아까 TDF에서 빈티지가 좀 다양하잖아요. 네. 정말 안정적인 상품이 있고 정말 공격적인 상품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수익률이 벌어지는 거고 TRF는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네. 장표에 준비를 했는데 TRF 7030이랑 3070을 좀 섞어가지고 이제 뭐 선진 주식이 40%, 국내 채권의 40%, 골드 현물의 20%를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만들어 봤는데 네. 최근 5년 수익률을 봤을 때는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누적 수익률 한 7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TDF보다 더 높으네. 주식 70, 채권 30 이렇게 했을 때? 아니면 섞었을 때? 네, 섞어서 이제 지금 원래 7030은 주식은 이제 선진 주식의 70%, 국내 채권의 30% 원래 투자가 되는 건데 네. 이거를 제가 선진 주식의 40%, 국내 채권의 40%, 그걸 골드 20%를 섞어서 네. 만들어 봤거든요. 이 네네. 섞으려면은 7030이랑 3070 조합해서 1대1 비율로 해서 이제 섞어서 이제 구축하면 되는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누적 수익률이 70% 가까이 정도 되고 연수익률로 환산했을 때도 한 14% 가까이 되는 거죠. 선진 주식이 워낙 좋았으니까 그동안에. 네, 맞습니다. TRF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사실 많이 출시는 안 돼 있거든요. ETF는 지금 코덱스에서 나온 거 하나 있는데 그거는 지금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MSCI 이제 월드 지수에 투자를 하고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TRF 같은 경우는 뭐 7030 상품도 있고 5050 상품도 있고 3070 상품이 있는데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는 1대1로 구축을 했잖아요. 주식이랑 채권이랑. 네. 그러면 TRF 5050으로도 이제 구축할 수가 있는데 제가 7030이랑 3070이랑 이제 섞어서 구축한 거는 이제 뭐 연금저축 같은 경우 TRF로도 할 수 있지만 네. IRP는 이게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비율이 70% 제한돼 있습니다. TRF 7030이랑 TRF 5050은 이제 위험 자산은 분류가 돼가지고 IRP에는 최대 70%까지밖에 담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7030이랑 3070 섞어서 이제 그쪽을 한 걸 보여드린 거고요. 네. TRF는 이렇게 되는 거네요. 상품 자체에서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을 섞어서 구성한 상품이긴 하지만 네. IRP 같은 거는 구조적으로 채권형이나 안전형에 30%를 넣고 위험 자산을 70%까지 한도가 있는데 네. 이게 위험 자산이 TRF라는 상품 자체가 위험 자산이 섞여 있으니 네. 그 IRP의 위험 자산 70% 항목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5050 하면 실질적으로 이걸로 꽉 70%를 다 채우면 5050으로 꽉 채우면은 네. 기존에 30% 안전자산, 여기서 또 35% 안전자산, 35%만 위험자산 투자하게 되는 거네요. IRP 네, 맞습니다. 이 상품을 하게 되면 네. 그거를 감안해야 네, 되겠네요. 그거를 감안하셔야 되고 제가 원했던 이제 포트폴리오는 주식의 40%, 채권의 40%, 골드 20%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연금저축에 투자했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TRF 5050으로 해가지고 80%를 투자하고 그 나머지 20%를 골드 투자하면 되는데 네. IRP는 또 그게 좀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부득이하게 이렇게 좀 섞어서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IRP를 잘 구성하려면 IRP 자체에서 채권형 30%를 먼저 설정해 놓고 네.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니면 안전자산 금을 거기다 금 상품도 IRP에 넣을 수 있으니 네. 금 상품을 일부 넣고 나머지를 이쪽을 좀 위험자산 비중을 넓혀서 밸런스를 맞추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그 아마 골드 현물 ETF도 이제 IRP 상품에 있는데 그것도 아마 위험 자산으로 좀 분류되기 때문에 골드도 위험자산으로 예. 분류되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채권이 그러니까 주식 좀 안전자산의 30% 나머지는 좀 위험자산에 투자를 하시면 되시고 네. TDF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대부분 상품들이 전부 다 이제 안전자산으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TDF 중에서도 이제 빈티지가 높은 경우는 주식의 비중이 이제 꽤 높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전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IRP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론상으로는 주식형 자산 70% 투자하고 나머지 30% 높은 빈티지의 TDF를 투자하게 되시면은 실제로는 90% 넘게도 주식형 자산에 투자할 수 있긴 합니다. 네, 요거 네. 지금 셋기를 알려주신 건데 네. 예를 들어 네. IRP를 내가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으면 네. 그 70%는 TRF 상품으로 해서 주식 투자를 꽉 채우고 네. 반면에 안전자산 30%는 TDF에서 네. 주식 자산을 최대한 많이 넣고 이러면 이 전체 밸런스가 위험 자산 쪽으로 편중이 된다는 얘기죠. 네, TRF는 이제 채권도 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게 하시려면은 IRP에서도 뭐 주식형 ETF들, 지수형 ETF들도 투자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로 꽉 채우고 또 TDF도 꽉 채우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금 자산은 길게 보셔야 되니까 일부 채권, 일부 위험 자산 섞어서 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마음 편하고 좋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